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자신의 이야기를 내면에 꼭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작은 이야기라도 꺼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들이밀고 마는 사람. 저는 단연코 후자의 사람입니다. 왜 사적이고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기어코 꺼내어 글과 영상과 노래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일까요? 이번 하은빈 작가 초대석 2부에서는 해야만 해서 혹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또 새 이야기를 더 만들고 싶어서 계속해서 창작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. 1부를 듣고 오시면 더 재밌습니다. 유튜브 채널 골러라구루님에서 월 3,000원에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기도 한데 이 팟캐스트 이름이 지울까잖아요. 저는 약간 계속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지우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잘 하진 않기도 하고 그것도 옛날에 나니까 그렇지만 이 팟캐스트에선 조금 더 터놓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거라서 만약 작가님한테도 나중에 이 말은 지우고 싶어질 수도 있겠다. 근데 그럼에도 하고야 마는 말이 네. 있다면 어떤 것일지 궁금했습니다. 뭔가 이 질문을 보고 사실 그것이 저의 말하기 쓰기 인생이다. 언제나 지우고 싶고 내리고 싶고 되돌리고 싶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후회를 싫어하는데 후회되기 때문에 싫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후회를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물론 이 책에서는 후회를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후회에 대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대면했지만 저의 20대를 돌아보면 아주 그냥 직진만 하는 뒤를 잘 안 돌아보고 갔던 그런 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좀 너무 그랬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어쨌든 제가 말과 글로 뭐 어느 정도는 생활을 이어오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9만 리의 업보를 입으로 쌓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떠오르기도 했어요. 그냥 왜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괜히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. 진짜 그렇구나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그냥 그런 작은 조그만 얘기예요. 이번에 이제 3월 초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할머니랑 너무 친한 소녀였기도 하고 같은 방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썼던 사이기도 해서 저한테 이제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간이었는데 할머니의 유품 중에서 묵주가 나왔어요. 여러 개의 묵주가 있었는데 어떤 묵주가 이제 제가 아는 묵주인 거예요. 뭐냐면 이제 그 우가 명동성당에서 사다가 이렇게 제 편을 통해서 할머니한테 전달해드린 그런 묵주였어요. 그게 몇 년인지도 잘 기억이 안 나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전까지 저희 할머니도 뭐 저의 다른 가족 구성원처럼 굉장히 이 관계를 노여워하고 속상해하고 굉장히 싫어하셨었는데 이 묵주를 드리고 나서 조금 바뀌었었어요. 할머니가 좀 할머니는 너무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기도 하고 그래서 묵주를 드린 게 좀 마음의 노여움을 많이 가라앉히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궁금증을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묵주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들고 와서 이렇게 그냥 괜히 그냥 이렇게 걸어놨어요. 집에 어딘가에. 근데 이 얘기를 진짜
아무 데서도 못할 것 같아 했어서 여기서 갑자기 그냥 불쑥 꺼내봅니다. 그 목주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마음속으로 굴러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그냥 갑자기 그 목주가 생각났어요. 참 저도 천주 신자는 아닌데 모태 신앙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물건들에 익숙하고 성당의 문법에 익숙한 사람인데 저희 완전 딴 얘기인데 저도 엄청 애증의 선생님이 있었어요. 너무 싫은데 또 그냥 뭐 참 좀 지겨운 관계인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를 괴롭게도 했지만 저를 굉장히 아껴주셨던 분이셨는데 그분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셨나 했을 때 되게 좀 약간 성지순례하는 그런 성당들 있잖아요. 네.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어디 성당에 가서 목줄을 사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. 근데 괜히 되게 미운 사람이 준 건데도 어쨌든 목주잖아요. 네. 이거를 네. 뭐 어떻게 당연히 선물이니까 버릴 이유도 없고 되게 제가 소중하게 갖고 다녔었거든요. 그거가. 아직도 집에 있을 건데. 그렇구나. 네. 왠지 모르게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왜 주는 왜 줘? 약간 뭐 이제 와서 잘하려고 그러는 건가? 그럴 관계가 아닌데 근데 이 목주는 그걸 받았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. 동시에. 그렇구나. 네.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. 그러게요. 할머니 비슷한 마음이셨을까요? 나한테 이걸 왜 주지? 네. 그랬을 것 같아요. 왜 주지? 근데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. 맞아요. 되게 좋아지기도 하고. 그래서 진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밖에 말 못할 것 같아요. 이러면서 봤어요. 계속 지우고 싶은 것들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. 만들게 되고. 아까 후회에 대한 말씀 해주셨는데 이 책에 그 후회에 대한 명문이 있잖아요. 네. 그냥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저의 이제 친구인 라신의 이 연인들이라는 공연을 만들었던 연출이기도 한데 라신의 말이고 은비나 후회는 진실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던 그런 문장인데 왜 진실된 것이냐면 후회를 안 할 수 있다고 해서 안 할 수 있으면 그거는 그냥 후회가 아닌 거고 후회를 할 때 이제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지만 되돌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후회할 필요도 없겠죠.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도 없는 것이 후회라면 그거는 진짜인 거라는 면에서 후회는 진실된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해준 건데 제게 되게 너무 소중한 말이었고 이 책을 되게 지탱해주는 어떤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사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우지도 못하고 남겨두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른 맥락이나 혹은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에 편입시킬 수 없는 채로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지울까 말까 하는 것들이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발부리를 걸리게 하는 돌들에 의해서 인생이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런 울퉁불퉁함이 없이는 그냥 매우 매끈하게 그냥 미끄러져 버리는 것 같아요. 서로가 서로로부터. 그런 점에서 그런 돌부리들이 소중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말들도 다 그런 것에 해당하겠죠? 서로를 만날 수 있게 하거나 이렇게 마찰하여 걸릴 수 있게 하는 어떤 지점이 되는 것이겠죠? 가령 말실수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줄 몰랐는데 튀어나오게 된 바로 어떤 그 말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쓰기에 있어서도 그런 순간을 되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. 내가 쓸 줄 몰랐는데 이 문장에 도착했다거나 쓰다 보니까 전혀 나한테 있는지도 몰랐던 어떤 기억들을 소환하게 된다거나 그런 게 없으면 글이 좀 재미없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
오히려 지울까 말까 하는 것들이 이제 찐 대화한 거죠. 제가 아마 이 대화를 작가님이랑 했었던 것 같은데, 세상에 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,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죽을 때까지 얘기 안 하고,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, 어떤 사람들은 계속 이걸 막 호해요, 맞아요, 호해. 맞아요. 이러면서 네, 자꾸 맞아요.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. 근데 이 둘의 간극이 너무 커서 서로를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한 대화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, 결국에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작가님은 제가 일부에서 너무 좋아한다는 말로밖에 소개를 안 하고 지나간 것 같아서, 근데 말하고 쓰고 계시고, 또 공연도 하고 계시고, 이제 곧 데뷔를 하하하. 앨범을 내시기도 맞습니다. 하시잖아요. 네. 근데 결국에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아까 책을 쓰는 이유, 이걸 왜 썼냐는 어떤 비난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 했지만 저는 그냥 두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썼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는데, 결국 우리가 말하거나 쓰거나 노래로 혹은 공연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돼서. 근데 결국에 그렇게 내놓는 것은 진실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엔 부끄러워지고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기도 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저도 연극을 해봤지만은 막 직업적으로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제일 좀 모든 건 내놓으면 부끄럽고 아쉬워지는데 전 연극이 특히 좀 그랬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실수하기도 하고 뭐 책이나 영상은 편집하면 되지만 그건 그 순간에밖에 없는 것이니까 제일 후회가 많이 되는 매체일 것 같기도 한데요.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지만 공연자 혹은 음악가의 이야기도 더 듣고 싶었어요. 그러게요. 네. 공연을 지금은 쉬고 있는데 여기서 공연이라 하면 보통 연극, 무용, 퍼포먼스 이렇게 극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꼭 극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객석을 깔고 무대를 셋업하고 하는 종류의 공연을 말하는 것 같아요. 사실 공연이라는 것의 장르는 규정이 그러하죠. 객석이 있어야 되고 무대가 있어야 하는. 지금은 쉬고 있는데 제가 이 공연들에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지는 내 자리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자리를 좀 못 찾아서 계속 연출부도 했다가 뭐 저도 무대에도 서봤다가 드라마터도 했다가 비평도 해봤다가 뭐 진짜 뭐 별거 다 하다가 요새는 잠깐 쉬고 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이제 지우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5월에 앨범 발매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 노래들을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됐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 쓰는 것처럼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는 거지?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하면 안 되는 이유도 딱히 없는데 뭐 제가 안 하면 이건 세상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할 이유도 근데 딱히 없는 거죠. 그런 점에서 왜 하고 있는 거지? 왜 이렇게 허공에 돈을 태우며 뭔가 하고 있는 걸까를 생각해 봤을 때 노래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취미인데 그 취미는 제가 해본 것 중에서 가장 목적이 없고 저에게 순수한 유희만을 주던 것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노래들이 작은 노래들이지만 한 30개 이렇게 쌓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세상에 내보내야 새 노래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노래들이 빨리 이제 나 좀 내보내달라고 곳간 속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느꼈고 그래서 곳간을 털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
그래서 정말 저만 가지고 있고 저만 즐겁게 하던 노래들을 세상에 내놓고 있는 건데 사실 저는 책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요. 앨범 단위에 할 얘기가 있고 사실 그 얘기가 있으면 정규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정규 1집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. 보통 이렇게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. 보통 싱글도 내보고 EP도 내보고 이제 할만하면 정규를 내는데 저는 진짜 냅다 이렇게 완전 네 정명 박치기 하면서 정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정규를 내기로 했어? 이런 질문도 받아요. 제 생각에 이야기가 있으면 앨범이 되는 것 같은데 이 1집 앨범에 담길 곡들은 사실 우는 나와 우는 우는과 영혼을 같이 하는 어떤 창작물들이에요. 어떤 것들은 책이 됐고 어떤 것들은 노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까지 내보내야 저한테 이 프레이즈가 종결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넘어가려면 보내야 하는 작업들이 남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공연자로서의 자아, 특히 저는 이제 가수로서의 자아는 사실 없는데요. 없어요.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제 아까 지우님과 사담을 나눌 때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데뷔를 한다는 것이 사실 그러니까 책보다 더욱 그 만든 사람의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전달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되게 늦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사진도 필요하고 영상도 필요하고 뭔가 어떤 저 자신을 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좀 모르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알았더라면 뭐 달랐을까? 어쨌든 당시에는 몰랐어요.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나를 어떤 식으로 포장해서 내보낼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고민에 어떤 실체나 구체적인 결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래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껍데기를 쓰자. 그래서 한동안 어떤 친구들과 많이 했던 대화가 껍데기요 와라. 껍데기만이 알맹이는 중요하다. 가라. 알맹이는 가라. 껍데기요 와라. 알맹이 아무도 안 봐주고 껍데기가 알맹이다. 이거를 계속 주입하면서 그 껍데기를 입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생각해보면은 책을 좋아한다고 바로 작가를 덕질하지는 않는데 어떤 특히 인디일수록 오히려 맞아요.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네. 좋으면 그 사람이 생김새와 또 많은 것들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거든요. 저 좋아하는 인디 가수들이 몇 명 있는데 막 앨범 커버에 얼굴 나오면은 맞아요. 좋아하고 맞아요. 괜히 저도 그랬어요. 네, 근데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네. 곧 되시겠네요.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무튼 저는 근데 자켓에서 제 사진도 안 나오고 아, 진짜요? 아무튼 그러한데 뭔가 그 선택이 되게 큰 결정, 어떤 기억에 남는 결정 중에 하나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스드메 얘기를 한 것처럼 다 패키지로 그냥 해!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야. 사실 일러스트로 하고 싶고 나는 안 나오고 싶은 것 같아. 이 마음을 찾아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가지고 저한테 좀 큰 결정이었어요. 아, 너무 궁금해요. 너무 제가 진짜 좀만 더 뻔뻔한 진행자였으면 한 소절 불러달라고 했는데 앨범이 나와야 되니까 앨범이 나오니까 네. 곧 기대가 들으실 수 되고요. 있습니다. 5월 22일에 나옵니다. 아, 정해졌군요. 맞습니다. 아, 너무 기대됩니다. 이게 책과 영혼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은 뭔가 그 이후에 퍼포먼스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? 제가 제 또 친구가 엄청난 하은빈 팬이 있는데 그 친구가 보여줘서 알게 된 게 이제 약간 실험적으로 낭독과 라이브를 같이 했던 거 1년 전쯤에 맞아요, 하셨다고 맞아요. 들었어요. 맞아요. 이게 정식으로 앨범이 되면은
그런 더 콜라보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그냥 팬적 궁금증이 드네요. 맞아요. 이제 5월 22일에 발매가 되면 6월 12일에 제가 쇼케이스 공연을 할 거예요. 근데 제 앨범에 속한 곡들이 짧아요. 그러니까 7곡이고 합쳐서 25분이 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노래와 더불어 아마 낭독이 있을 것 같고 이 곡들과 연관이 있는 부분들, 이 책의 부분들을 낭독하면서 아마 공연을 구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현재로서는 막연하게 갖고 있어요. 너무 좋겠네요. 쇼케이스 사람도 초대를 하시나요? 당연하죠. 그러니까 저 아예 몰라요. 쇼케이스가 그러니까, 네. 뭔지. 발매 기념 공연. 네. 네. 저는 약간 뭐 아이돌들 쇼케이스만 봐서 기자들이 막 간 그런 거 있잖아요. 팬들 아니고, 전혀 없고.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공연입니다. 그렇군요. 네. 너무 기대된다. 제가 잘해야 될 텐데. 이게 앨범은 프로듀서가 있고 녹음은 어느 정도 삑살이 나거나 못하면 다시 할 수 있고 한데 저는 라이브에 정말 자신이 없어요. 근데 공연은 라이브를 해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신청극장 공연은 되는 만치 하다가 못 터졌어요. 그래서 그냥 진짜 되는 만치 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. 저 공연합니다.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. 너무 기대돼요. 그리고 아마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책도 그렇고 은빈을 이미 알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올 거니까 뭘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? 이렇게 막연하게 남 얘기라고 제가 그런 바람을 가지며 네. 미뤄두고 있어요. 아직 그 생각을. 그러면 이 곡들도 책에 어떤 매번 챕터 마지막에 들어갔던 이전에 썼던 글들처럼 그때 만들어진 것들인가요?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곡들이에요. 왜냐면 노래를 만드는 취미가 2019년에 처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제가 이 관계를 떠난 이후에 찾은 어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뭐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녀서 그렇게 비밀도 아닌데 기타를 이제 진짜 야매로 배웠고 정말 어디 가서 부르기 민망한 단계나 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꿋꿋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요. 너무 궁금합니다. 이 글들에서 아마 이제 책을 읽으신 독자는 어떤 가사의 많은 워딩, 단어, 어떤 모티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책과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. 앨범 제목이 등이거든요. 이 책에도 되게 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르페우스와 거북이 모티프가 나오죠. 맞아요. 그런 얘기들이 가사에 많이 녹아있어요. 이 어떤 사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합의한 적은 없지만 많은 금기들이 있고 계속 그걸 막 깨면서 쓴 책이잖아요.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오히려 저는 뭐 장애, 비장애 이런 걸 떠나서 헤어진 사람에 대해서 쓴다는 것이 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면에서 작가랑 사귀지 마라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너가 헤어지면 그 글의 주인공이 되니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아니죠. 많이 말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요. 또 질문이 아니게 됐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면 저도 계속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고 그랬을 때 계속 내 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나라는 것도 너무 많은 어떤 내가 어디에 가냐, 내가 누구랑 사랑하냐, 내가 누구랑 같이 사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내가 구성이 되니까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결국엔 계속 타인에 대해 말하게 되고 계속 연인 혹은 헤어진 연인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다 너무 맞아요. 금기고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래도 만약 연결돼 있다면
그러게요. 제가 뭘 물어보고 싶은 걸까요? 뭔가 그 질문 근처에 있는 무엇일지 모르겠는데 노래에서 조금 그나마 마음이 편했던 것은 책은 훨씬 이것이 실제 이야기라는 사실과 계속 그 사실을 의식하거나 그 사실과의 긴장을 가지면서 이 책을 써나갔는데 노래는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였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어디로부터 탄생했는지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이건 되게 다른 얘기고 이것은 완전히 이야기 내지는 픽션이기도 했어요. 노래 속에서 펼치는 것들은. 그래서 노래하는 자아로서는 글 쓰는 자아보다 훨씬 이 재료의 원본에 대해서 이것이 실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서 훨씬 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러게 저도 약간 갑자기 네. 깨달은 것이 또 노래는 사랑 노래와 이별 노래가 그쵸. 그거밖에 없죠. 거의 엄청나게 많아요. 그렇잖아요. 네. 그게 또 뭔가 에세이나 심지어 소설로 각색하더라도 피해나갈 수 없는 비난들을 노래는 늘 하고 있었네요. 맞아요. 사실 노래에서 막 콘레드 호텔이 어쩌고 막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. 막 랩이 아닌 이상. 그래서 어떤 점에서 랩은 전 진짜 랩이 에세이적인 장르라고 생각해요. 그러게요. 근데 진짜 거기서 오는 해방감도 있을 것 같아요. 노래를 지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지금 어쨌든 은빈의 하나의 궤적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뭔가 진짜로 이제 그 어떤 텀을 떠나오는 것도 창작의 어떤 궤적에서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도 뭔가 잘 이별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했었거든요. 이 책을 읽으면서. 근데 거기서 또 떠나와서 이 책을 기반으로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그걸 또 부른다는 것은 더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점에서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의 작가로서의 저와는 좀 멀어지는 과정인 것 같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사실 작가로서의 저보다 훨씬 그러니까 에세이적 쓰기를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저여야 이 노래들을 부를 수 있는 것도 같더라고요. 이 차이를 섬세하게 잘 갈라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두 느낌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공감되는 게 어떻게 보면 노래가 더 추상적이고 뭔가 정확한 걸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에세이를 쓰지만 사실 픽션이잖아요. 그쵸, 어떤 정말로, 면에서. 네. 그리고 뭐에 대해 쓸 것인가? 내가 정할 수 있는 문제고 저는 이거 읽으면서도 당연히 그래도 그냥 다 떠나서 헤어진 연인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싫은 부분도 있었겠죠? 근데 되게 어쨌든 아름답게 잘 써주셨잖아요. 그런 면에서 당연히 픽션일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은 근데 전 노래를 부른 사람은 아니지만 뭔가 그렇게 짓게 되면은 어떤 것을 또 나한테 조금 더 익숙한 글이라는 문법이 아닌 조금 더 자신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러면 결국에는 진짜 내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저는 녹음할 때 이제 제가 함께 일한 프로듀서의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의 작업실에서 저는 가령 녹음하기 전에는 막 어디를 더 다듬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불러보고 이런 디렉팅을 받지 않을까?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훨씬 뭐랄까 일종의 연기 지도를 받은 것처럼 근데 그 연기 지도도 기술적인 무엇이라기보다 어떤 장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떤 이 노래에 기억이 담겨있건 어떤 마음이 담겨있건
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를 가지고 어떤 트라이를 많이 해보고 그 노래가 정말 어떤 상태가 되는 것, 어떤 몸과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에 훨씬 집중했었거든요. 그렇게 했던 것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신비했는데, 가령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저의 아주 사회적이거나 뭐 기능하는 자아를 다 집어던지고 매우 약해지는 그리고 나 자신과만 있는 상태에 이렇게 잠수하는, 진입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 되게 내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라고도 느꼈던 것 같아요. 아, 들으면 들을수록 얼른 듣고 싶네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아마 이게 시차가 좀 있게 올라가니까 맞아요. 이 2부가 나올 때쯤이면 발매를 한 달 정도 남긴 맞아요. 그러네요. 상태겠네요. 네. 여러분 잊지 마시고 가주시면 또 나중에 좀 더 공연도 하시고 한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. 너무 좋죠. 불러만 주신다면서.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여기 올 수 있습니다. 진짜 시간이 빨리 가네요. 그러게요. 너무 아쉽지만은 오늘 또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한 것 같은데 들어주시는 분들도 재밌으셨길. 재밌으셨길, 웃으셨기를. 네, 바라고 어쨌든 저희 다 이렇게 계속 쓰고 보여주고 하는 거는 재밌다고 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는 요즘에 재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결국에는 재미가 없으면은 못하는 일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도 내가 계속 이걸 왜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. 결국에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죠? 뭐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을 것이고, 근데 다 떠나서 사실 이거는 진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내 안에서 얘기가 있는 걸 내가 발견하고 그걸 꺼내는 건데,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못하는 거니까 재밌어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 지울까도 진짜로 돈만 나가고 너무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인데 재밌고 좋아하는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도 재밌는 거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. 저도요. 네, 지금 당장은 또 그 앨범 준비로 바쁘시지만은 책도 또 쓰시나요? 마지막 질문으로. 책을 내년에 이제 내는 것을 목표로 아마 이제 앨범을 갈무리하면 책 작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. 그 공연 평론책인가요? 네, 평론이라고 할 수 있을까? 저는 사실 비평이라고 해놓고 막 제 얘기 쓰기 때문에 어떤 비평적인 관점이 있는 공연에 관한 산문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너무 좋습니다. 계속 써주셨으면 쓰고 또 많이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화도 지우고 싶어질까요? 그건 두고 봅시다. 안녕. 안녕.